네,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상황이 일주일이나 계속되자 대통령과 주무장관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잘 될지 사실 잘 돼야만 하는 사안일 텐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 먼저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발언이 화제가 됐잖아요. 이 부제를 민간으로 확대를 하고 민간 사업장 규제 대상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어제 조명래 장관의 발언이 소개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5등급 경유차 그리고 차량 2부제는 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던 조 장관의 말은 조금 달랐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량 2부제와 같은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예를 들었던 것뿐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론 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할 때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하고 같이 하는 걸 좀 강구를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상저감 조치를 중국과 함께 시행하도록 협의하라는 것과 네. 또 인공강우나 예보도 같이 해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둘 다 중국 반응이 관건일 텐데 오늘 중국 외교부의 발언을 보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자, 우선 각종 예보나 실험을 공동으로 하려면 지난해 문을 연 한중협력센터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센터의 운영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라고 합의한 게 지난주의 일이니까 앞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릅니다. 특히 공동 비상저감 조치 시행은 올해 들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소극적으로 변한 중국 입장에서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인공강우는 기술 수준이 문제입니다. 자칫 너무 적은 비를 뿌리게 되면 도리어 먼지들이 모여서 공기만 더 탁해지기도 하는데 지난 1월에 실험 실패해서 보듯 우리는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인 상태죠. 중국이 상당 기간 오래 실험 노하우와 결과를 쌓아왔으니까 함께 실시를 한다기보다 배운다는 차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예정보다 일찍 문 닫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전국에 30년이 넘은 오래된 석탄 화력발전소 총 6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2025년에 폐쇄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2022년으로 한 차례 앞당겼죠. 산업자원부는 올해 말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시 이를 더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추경 예산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좀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 추가되는 예산을 공기정화기의 설치나 또 중국과의 협력 사업에 쓸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급한 부분이라는 판단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배출량 감축 사업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선박과 함께 많은 먼지를 뿜어내는 이 건설 장비의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 보시다시피 올해 예산은 95억 원인데 이 정도로는 전체의 1% 정도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만큼이나 먼지를 내뿜는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사업도 올해 예산으론 0.6%만 진행할 수가 있고 이 노후 경유차의 폐차나 또 저감 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상반기에 예산을 다 써버려서 나중엔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일이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입니다. 네,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